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계급, 다른 계층, 다른 집단 출신의 사람을 알고 사귀고 부대껴야 한다. 위장 전입은 인맥 없는, 여력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분명히 했던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왔던 이 보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청문준비단에서도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다. 고등학교 시절에 인턴 이주하고서 영어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다. 또 대학교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두 차례 낙제한 전력이 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성취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저하고 긴 시간 동안 조국 후보자와 가족, 어제는 뭐 사모펀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현재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도 방송 출연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글쎄, 이제 저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논란들을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제적인 영리 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또 좋은 학교 아이들 보내고 싶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죠.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나오는 행동들 같은 것들이 크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불법에서 구속돼야 된다면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다만 나와 있는 행동들이 이제까지 조국 후보자가 했던 칼럼이라든지 SNS에서 썼던 글, 말 이런 것들과 너무 배치되니까 거기서 오는 저 배신감이나 당혹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앞서 이제 그 영상 구성에도 많이 나왔지만 거기 나오지 않은 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조국 후보자가 그 위장 전입했다는 송파구 아파트를요, IMF 때 경매에서 30% 싸게 샀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부러운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럽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후에 조국 후보자가 쓴 칼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런 칼럼을 썼다고 본 겁니다.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칼럼을.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IMF를 초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왜? IMF로 인해서 수많은 서민들이 직장을 잃고 집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초래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칼럼에 썼다는데, 그러면 그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나온 집을 경매로 싸게 산 본인은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된 겁니까? 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런 칼럼이 있다라는 것들. 칼럼도 그렇고 칼럼 자체는 경매로 집 산 것도 그렇고.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 났던 조국 후보자 딸 고등학교 2학년 때 외고 다닌 시절에 2주 동안 인턴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인가요? 의대에 가서 인턴을 했는데 영어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됐다. 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미국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외고입니다. 명문 외고에, 그 외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고에 들어가서 이제 문과가 아니라 이과를 지망한 것 같아요. 이공계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나중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다시 진학을 한 건데,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천안에 있는 모 의과 대학에서 있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 같습니다. 그 지도 교수는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학부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교수가 지도하는 어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2주 동안 인턴을 하면서 논문이 작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논문에 조국 교수의 딸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냥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제1 공동 저자로 등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의학 논문의 저술 과정을 보실까요? 이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논문의 샘플 채집을 집행이 2002년, 2004년에 그때 조 후보자 딸이 11살입니다. 맨 위에 두 칸까지는 뭐 조국 후보자 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을 그냥 사실관계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논문의 샘플 채집 때부터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2007년에 한영외고를 입학을 하고 2008년에 단국대 의과학에서 2주 인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인턴한 결과를 가지고 그 1년 후에 논문이 나오는데 그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제 등재가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학술 논문 아니겠어요? 거기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됐고 이거를 대입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해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고등학생이 그것도 외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한 걸 가지고 저 논문의 제1공동저자로 기재될 만큼 정말 기여를 했느냐? 과연 저 학생은 저 논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겠느냐라는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논문인지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제목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유전자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말로 해도 어렵네요. 주앵커랑 저는 예, 아무리 읽어도 예, 이해를 못할 논문이죠. 예. 그런데 의학과 예. 관련한 논문이고, 예. 예. 우리 의학 전문 기자가 조동찬 기자가 있고 또 수의사 출신의 한세현 기자도 오늘 이 논문 관련해 직접 읽어봤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취재 정보에 동료 기자들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올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석사 과정을 열심히 한 예. 대학원생이 열심히 한 학생이 꾸준히 하면은 한 2주라고 돼 있나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논문이다라고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논문을 예. 그걸 석사 과정 정도를 맞춰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학생은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과 전문도 아니고 있죠. 뭐 이공계 갔으니까 문과에 가서 이과는 맞겠지만 어쨌든 과학고도 아니고 외고를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2주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그 교수를 도와준 것. 그거에 바로 그 정도를 가지고 이 논문에 제1공동저자로 등재될 만큼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예.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뭐 불법이다 아니다 뭐 그 문제를 녹여할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사회면 보시면 이제 뭐 수시와 정시 이런 이제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앵커하고 저는 학력고사를 봤으니까 예. 이런 게 없는데 요새 수시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뭘 했느냐를 학생부에 많이 적고 자기소개서에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딸이 지금 수시 전형 준비하고 제가 잘 압니다. 예. 그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간혹 이런 대학 교수들이 자기 논문에 자기 딸을 공동저자로 등재시켜서 스펙을 포장해서 수시 전형 합격시켜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됩니다. 최근에도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 학생의 의대 입학까지 취소가 됐다라는 어떤 보도도 제가 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 전형에 있어서 스펙의 문제, 이거 사실은 고3 학부모생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터진 문제라서 글쎄요, 조국 후보자의 딸의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까지 있었던 사모펀드라든지 뭐 웅동학원, 뭐 채권, 위장의원 뭐 이런 것들보다는 법적인 불법의 합법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인 폭발력은 훨씬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기자들이 분석해서 올린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학원생이라고 한다면 1-2주 정도 실험하고 논문 작성이 1-2주 정도면 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이 유전자형 분석하는 여러 기법 가운데 아주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법을 고등학생이 그것도 문과생이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글쎄 이거는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논문의 제1저자로 조국 후보자의 딸 소속을 써야 되는데 소속이 어디 하이스쿨이라고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언론 보도 보면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그렇고 당시에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들의 인터뷰가 보도가 되는데 그 교수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하이스쿨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건 하이스쿨이라고 제일 공동저자 써놓으면 이 논문에 실어주는 학회에서도 뭐야? 고등학생이 제일 논문 이거 뭐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장 동료 연구자들, 교수들이 이거 뭐지?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동료 연구자들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 인터뷰 보면 그 동료 같이 연구했던 교수들이 그 학생이 논문으로 공동저자 등재돼 있어? 난 몰랐는데 당시 그 학생이 인턴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한 건 맞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이 논문에 공동 저자로 등재될 만큼 이 논문에 기여한 게 없는데 그건 의외인데? 난 그건 몰랐는데라고 동료 교수도 좀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때 하이스쿨 썼으면 몰랐겠어요. 해당 논문 책임저자 A 교수는 해외 대학을 가려고 한다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에 조국 후보자가 누군지 몰랐고 논문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 없었다. 1 저자로 할지 2 저자로 할지 고민 많이 했다. 지나친 면이 있었다. 1 저자로 한 데에 대해서는 지나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서 1 저자로 했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제1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의 크기 순서대로 제1저자 이걸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논문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생산해서 그 논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을 제1저자로 배정한다. 이게 우리 연구윤리 출판윤리 그 규정에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우리 저 정도도 이런 논문을 안 써봐서 모르겠으나 아까 이제 우리 브리핑 팀에서 만든 타임라인을 보면 2007년, 2008년에 채집할 때 그게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채집 과정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때 조국 후보자였다는 11살이었다면서요. 지금 보시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논문 샘플 추집하는 거. 저게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윤리 기준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이라는 건데 그때 고등학생이면 11살이면 이 논문의 실질적 내용에 기여 안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일 저자로 들어갔는지 의문이죠. 예. 어쨌든 간에 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1저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저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 수집과 분석에 상당한 공헌을 했거나 논문을 작성 또 중요한 내용 수정한 사람,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그러니까 영어 논문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논문을 수정하고 이런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뭐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중요한 내용을 수정이 아니라 중요한 번역이라고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번역과 내용의 수정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고등학생이 저런 전문적인 의학 논문, 영어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됐다. 요즘 외고나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은 그 학교 학부형들 가운데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한테 그 학교 학생들이 가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미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저희 딸은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 딸의 학부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특목고 다닙니까? 네, 특목고 다녀요. 특목고 다녀요. 외고 다녀서 지금 수시 전형 준비하는데 뭐 저한테 찾아와서 뭐 니네 아빠 변호사인데 소논문 같이 써 이런 한 사람 없어요. 제 주위에는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뭐 친구 아버지든 누구든 찾아가서 그 밑에서 배워서 열심히 연구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소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저희 딸도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과 같이. 그러니까 소논문 같은 거 작성하는 거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학술지에 등재될 만한 논문 이게 능력이 돼서 정말 자기가 한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나라 이 수시 전형이라는 것은 공정한가의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 논문 제일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고려대학교 수시 입학할 때 대학교 수시 입학할 때 논문 내가 저자로 등재가 됐습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수시 합격을 해서 대학을 다녔고 그렇다고 한다면 논문 자체가 만약에 제일 저자로 등재된 것도 과도한 측면 혹은 뭔가 규범을 기준을 규칙을 어겨서 됐다라고 한다면 대학교 입학 자체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빠져버린 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 시각 있죠. 왜냐하면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수시 전형은 너무나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당시에 수시 전형을 합격할 때 그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그 논문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입학 사정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한 거를 뭐 하나라도 거짓이 아니라 더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기소개서 이 논문이 등재된 게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으니까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고 대학을 진학했고 이제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을 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2차례 유급, 낙제를 했다. 그런데도 장학금은 6학기 동안 계속 받았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어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학금이라는 건 어쨌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장학금은 네. 보통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건 학교의 장학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학교의 장학금이 아니라 그 교수가 개인이 만든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뭐 자의로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재단에 좋은 교수님이시네요. 아, 좋은 교수님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사비를 예. 털어서 장학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학회에 저 장학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단적으로 뭐 규정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학금이란 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은 유급했습니다. 가정형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6번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한 번씩 받았다는 건데 이 학생은 2016년부터 6번 연속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수의 얘기는 이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유급도 하고 그런데 학업을 이어가서 내가 기특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네. 기특해서 격려 차원에서 줬다. 이거는 뭐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네. 면학 장학금이다. 열심히 공부한 네. 학생들한테 준다. 격려 차원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제하려는 학생 격려해서 하나 끌고 가면 그것도 교수로서는 보람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예. 한 번이라면 그래 너 열심히 해봐. 나 교수님 장학금 줬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해될 텐데 6번 연속으로 줬다? 이건 뭐죠? 근데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열심히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주는 게 네. 상식적이고 네. 그게 장학금의 취지에 맞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는 신고된 재산만 해도 50억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의 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 부산대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2015학년도에는 성적이나 가정형편 이런 걸 봐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배정해서 준 것 같고, 근데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요 딸한테 줄 때는 아예 장학금이 들어올 때부터 그 학생 이름으로 지정해서 들어왔습니다. 학년별로 뭐 1학년에 한 명, 2학년에 한 명, 그런 식으로만 이제 알아서 나눠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16학년부터는 이제 그 학생한테만 이제 주게 된 거죠. 학년별로 1학년에 한 명, 2학년에 한 명 그런 식으로만 알아서 나눠줘라 얘기했는데 2016학년도부터는 그 학생 조국 후보자 딸한테만 이제 주게 된 거지요 라고 우리 취재기자가 직접 취재한 부산대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2차례 유급을 했다, 낙제를 했다. 낙제를 하면 원래 다시 뭐 보통 재수강하는 겁니까? 이 낙제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얼핏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학점을 만약에 F를 받으면 재수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고 유급이라고 한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어느 한 과목이 낙제가 되면은 그 다음 학기로 진급이 안 되나 보죠? 진학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예. 해봤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F 뭐 하나 있으면 다음에 재수강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예. 글쎄요 이건 뭐 저 세 과목 낙제 뭐 이게 한 과목 낙제 2차례 유급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한 학기를 다시 다녀야 되는 건지 1년을 통으로 날리는 건지 왜냐하면 의대는 이제 그 같이 인턴 레지던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 단위로 커리큘럼을 짜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 유급이 다시 다니는 건지 1년을 다시 다니는 건지 아닌지 그건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과목 낙제 2015년엔 세 과목이나 낙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한 과목 낙제를 받아서 2차례 유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의 또 취재 결과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알아본 그 결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료 학생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어서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원래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게 곤란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놀랐었습니다. 소천 장학금인가? 그거는 들어보셨어요? 왜?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어서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원래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놀랐습니다. 소천 장학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이 장학금은 조국 후보자가 대학 교수였고 오랫동안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장학금은 그렇죠. 성적이 아니라 경제적 기준으로 해야 된다. 경제적 기준. 예. 그것도 SNS에 올리는 예. 글입니까? 저도 그 얘기는 말 예.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1등을 하는 학생들한테 뭐 상을 주는 그거 개념보다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학비가 너무너무 비싸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대가 원래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의학전문대학원이니까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대기 위해서 정말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학비를 만드는 그런 고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 게 진정한 장학금의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SNS에 썼던 성적보다는 경제적 기준으로 장학금을 나눠줘야 된다. 그 말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예. 누리꾼들 반응 한번 볼까요? 이런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누리꾼들 조국이 하면 로맨스구나.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있었는데 조국 딸은 무혈 입성이네요. 비리 종합 세트 조국 일가 특검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까지 썼는데 대학원에서죠. 정확하게는 유급당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저희가 누리꾼 반응을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전까지는 비판적인 반응이었고요. 조국 후보자와 딸을 옹호하는 측, 지금 조국 청문회 하자는 건지 조국 가족 청문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보다. 장관으로서 능력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한 나쁜 짓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또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딸의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 그렇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또 대학에서 공정하게 장학금 같은 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 경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공정한 경쟁을 과연 했던 건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데는 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떻습니까? 법적인 이런 문제보다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인 폭발력이나 여론의 민감성,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클 거라고 봐요. 사실은 뭐 저희가 사모펀드 얘기도 하고 운동학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그건 사실 내용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나와는 좀 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사모펀드 하는 분 얼마나 계시고 학운동원 재단 있는 분은 뭐 그렇게 이혼하고 뭐 한정승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와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입학에 관한 거, 아이들 학교에 관한 거는 누구나 학부모였고 지금 학부모고 앞으로도 학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대입의 공정성과 장학금 이건 그냥 다른 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잘 해명을 하느냐가 청문회 통과 여부, 그 전에 결국 여론의 움직임 여기에 가장 큰 아마 관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유한국당 보수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을 할 텐데요. 자유한국당의 아마 법사위원으로 보임이 돼서 조국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딸 이제 부정 입학 논란이 지금 한참 되고 있는데요. 이 조국의 딸은 한 번도 평생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습니다. 한영 외고는 유학 전형, 그것도 정원 외. 고대는 또 논문으로 수시 전형. 의전원은 시험을 생략하고 면접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하면서 지도교수와 박사과정들 다 제치고 논문의 제1저자가 됩니다. 그 논문으로 대학 가고 그 논문으로 의전원 갑니다. 가족 사기단의 장기 플랜이 완성되는 거죠. 정유라 사건보다 10배는 더 심합니다.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일방의 주장인데 말이죠. 저 중에 뭐 다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거는 사실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김진태 의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 앞서 우리가 봤던 학력고사 또는 뭐 사법시험처럼 이런 국가나 대학에서 관하는 이 지필고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고 답 쓰고 OMR 카드 내고 이런 시험을 안 봤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학 전형으로 한영외고 들어간 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원 왠지 정원 낸지 아무 시험도 안 보고 그냥 프리패스한 건지 프리패스한 그건 아직은 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이제 수시 전형 그러니까 수시 전형으로 가는 것도 대학마다 수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요구하는 전형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딸이 당시에 고대 들어갈 때 수능 점수를 요구하는 전형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어떤 전형이 수시도 여러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논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의전원을 갈 때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 같은 도 무슨 이제 적성 시험 같은 거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의전원도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약자가 있던데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 시험도 안 보고 아예 면접만 보고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좀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의 저 말에 하나하나 사실관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다만 김진태 의원이 말했던 큰 취지는 뭐 학력고사나 사법시험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지필고사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공채 입사시험, 뭐 SBS 공채 입사시험 이런 네. 거는 안 봤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진태 의원이 아마 직접 그 조국 후보자 가족의 묘소도 갔는데 아마 선친의 묘소에는 묘비에 동생의 전처,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가 이혼한 때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 그때 그 묘비에 그 동생의 전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 이혼했다고 한다면 이거 쓰겠느냐? 위장 이혼이다라고 또 주장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손자 손녀들의 이름까지 그대로 막 다 공개하고 이거는 좀 과도한 침해다. 손자 손녀 특히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는 좀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성년자 프라이버시 존중해야 되는 얘기는 맞는 것 같고 뭐 위장이혼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가장 혼인은 무효인데 가장 이혼, 그러니까 위장 이혼은 무효는 아니거든요. 위장 이혼했더라도 이혼은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 했느냐, 동생 부부가 왜 이혼을 했냐, 이혼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그 전 재수 씨와 관련된 조국 후보자의 아내와 어머니 재산 이동 과정 이게 과연 명의 신탁이냐 아니냐 이걸 밝히는데 그 전 재수 씨가 관련이 돼 있으니 그게 이제 그러면 이혼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부차적으로 떠오르는 거지 위장 이혼 자체가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건 진짜 이혼을 했건 간에 그게 저는 조국 후보자의 어떤 그 청문회 통과 여부를 가로짓는 주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건 웅동 빌라가 진짜 누구 거냐라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밝히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논거들로 사용이 되는 것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